1월 14일 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윤 씨 탄핵 체포에 찬성하는 반윤 집회, 윤 씨의 탄핵 체포에 반대하는 친윤 집회에 더해 반공 집회와 친한 집회까지 뒤엉켰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물론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국 대외 신인도 하락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 핵심 내용에 대외 신인도 관리를 포함시켰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지만 기업 가치 재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본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져 주주 환원 정책도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I와 AI를 구현시킬 클라우드 산업이 본격적인 확장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 IT 서비스 3사도 기존 국내 중심의 시스템 통합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씨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입니다. 이미 윤 씨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해 윤석열 씨 변호인단은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아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씨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끝까지 비호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윤 씨 탄핵 체포에 찬성하는 반윤 집회, 윤 씨의 탄핵 체포에 반대하는 친윤 집회에 더해 반공 집회와 친한 집회까지 뒤엉켰기 때문입니다. 전문 시위꾼까지 등장한 한남동 현장을 차종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대로는 친윤, 반윤 집회 참가자들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진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노동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삶을 말아먹은 윤석열 씨가 내란에 실패했음에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반면 아스팔트 보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6%를 돌파했다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뒤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아스팔트 보수는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배후에 북한이 있다며 이재명과 이석기 모두 간첩죄로 체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스팔트 보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퍼주지 않은 것 때문에 종북 반국가 세력에게 탄핵을 당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태극기와 함께 성적을 가져온 이유를 묻자 한 노인은 한미동맹 강화와 미군 철수 반대를 외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며 2030 세대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해양 구석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자유마을 가입을 권유하는 부스도 여러 군데 열렸습니다. 13일 오후 현재 보수 집회에는 약 500여 명의 인파가, 진보 집회에는 약 30명의 인파가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양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강조하다가 물리적인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차종관이 전해드렸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아온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최상병 특검법이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당초 수사외압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맡아왔는데 인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잠정 휴업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민주당에선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철우 기자입니다. 항명 혐의를 받아온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무죄를 언도받았습니다. 당초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맡아왔는데요. 여러 이유로 잠정 휴업 중입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외압 의혹의 수사를 맡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는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없습니다. 정치권도 공수처의 수사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불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주쯤 최상병 국정조사와 특검법 계획과 일정 등을 낼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물론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국 대외 신인도 하락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 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대외 신인도 하락 경고음을 잇따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일 한국 경제는 견고하다며 메시지를 내고 대외 신인도 관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이 같은 노력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신인도 관리의 유일한 해법은 하루빨리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호 무역주의라는 이름의 트럼프 스톰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계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취임식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 만찬 행사 참석을 노리거나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대관 담당 임원으로 기용하고 공화당 쪽에 줄을 대는 등 전방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 속 국정 공백 사태로 트럼프의 카운터 파트너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와 접점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요. 이에 따라 취임식 전날 열리는 만찬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원과 트럼프와의 회동에 이목이 쏠립니다. 그간 삼성전자와 SK그룹, LG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관을 강화하는 등 접점을 늘리려 물밑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총수들은 트럼프 측근의 공화당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친분도 쌓았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응에 나선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또한 국정 공백 상황 속 카운터 파트너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 국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현재 어떻게 보면 접촉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는 기업인, 경영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4대 금융지주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지만 기업가치 제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불안정한 정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는데요. 자본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주주 환원 정책도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문성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면서 4대 금융지주 모두 편입됐습니다. 다만 대내외적 불안정으로 밸류업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4분기에만 약 165원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보통주 자본 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주주 환원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 중 KB금융을 제외한 3개 금융지주는 약속한 13%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각 금융지주는 적극적으로 밸류업 재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파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보합세로 돌아섰지만 부동산 시장 한파가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3구 도시정비 사업 현장인데요. 업계 1, 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상반기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수주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데 이 열기는 고스란히 송파구 잠실 일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잠실 우성 1, 2, 3차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지난 3일 이곳 재건축 현장 설명회에는 6개 건설사가 참여했는데요. 이곳을 시작으로 잠실 노후단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잠실 우성 1, 2, 3차 아파트가 지난달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후 이달 3일에는 재건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6개사가 참여하는 등 해당 단지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습니다. 건축 단지는 여기 이제 재건축 단지고 LC 이런 데는 준신축이잖아요. 그런 데는 한 1억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계속 좀 저평가인 탓에 좀 오름세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한편 정비업계는 해당 단지 재건축 사업을 놓고 기존 입찰사인 GS건설과 삼성물산 간의 양자 대결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 4,000가구 규모의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아시아 선수촌, 잠실 장미 1, 2, 3차 아파트도 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한국거래소의 ETN 유동 성공급자 평가에서 자격 미달 점수를 받았던 키움증권이 이달 3일 상장지수 증권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2022년 이 시장에 진출한 이래 첫 발행 정지였는데 키움증권 관계자는 상장 주기를 고려했을 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이보라 기자입니다. 키움증권이 이달 3일 ETN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의 ETN LP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초까지 한 달간 신규 상품을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ETN은 발행 증권사가 LP 업무까지 도맡기 때문에 LP 평가에 따라 증권사 제재가 뒤따릅니다. 최근 3년간 발행 정지 조치가 나온 것은 총 5건입니다. 키움증권은 2022년 ETN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15종의 ETN을 선보였습니다. 작년에는 외부 인력을 영입하며 ETN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회사 측은 상장 주기를 고려했을 때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 그동안 국산 신약 중 연매출 1조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지 않아 첫 타이틀을 누가 차지할지가 업계의 화두였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글로벌 임상 완료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글로벌 임상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산 신약 중 연매출 1조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지 않아 첫 타이틀을 누가 차지할지가 업계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파트너사 스파인바이오파마가 진행하고 있는 퇴행성 디스크 신약 후보물질 임상 3상 결과는 이르면 올해 2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유한양행이 앞서 국산 항암 신약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렉나자는 연내 피하주사 제형으로 추가적인 미국 FDA 승인이 기대됩니다. 렉나자 미국 판매를 맡고 있는 존슨앤존슨이 하반기에 경구제인 렉나자와 병행 투여하는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을 FDA의 승인을 얻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하주사 제형은 정맥주사 제형보다 투약 시간을 단축하고 부작용을 완화했기 때문에 렉나자의 상업적 가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웅제약의 특별성 폐섬유증 신약 후보물질은 올해 말 글로벌 임상 2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특별성 폐섬유증은 폐의 콜라겐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폐기능을 상실하는 난치병으로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치명적 질환입니다. 기존 치료제는 심한 부작용과 효능적 한계가 있어 신약 개발에 절실한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중국 유통기업들이 활로모색을 위해 우리나라로 진출하며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자국 성장 둔화라는 한계에 직면했고 미중 분쟁에 따라 미국 진출이 힘들어진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들 기업은 거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여 적자는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이지유 기자입니다. 고물가에 따른 내수 위기로 대내외 불확실성은 올해도 유통업계를 덮칠 전망입니다. 특히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국내 진출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중국판 다이소로 불리우는 생활용품 전문기업 미니소가 한국 시장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알리바바와 신세계 지마켓이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한 가운데 알리 측은 최근 서울 스테이트타워 남산에 신규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에이블리가 알리바바와 함께 1,000억 원대 투자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 유통기업의 공략이 본격적으로 진심으로 한국 시장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의 자국 경기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 구매력이 높은 한국을 주목함에 따라 막대한 자본금을 내세운 차이나 머니가 한국 산업 생태계에 가져올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우입니다. 국내 양강 안마의자 업체가 CES 2025에 참석해 나란히 실속을 챙겼습니다. 현장 구매와 예약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러브콜도 받았는데요. 양사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최신 기술이 접목된 제품의 납품처를 글로벌로 확대해 시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변소인 기자입니다. 국내 양강 안마의자 업체가 CES 2025에 참석해 나란히 실속을 챙겼습니다. 9년 연속 CES에 참석한 바디 브랜드는 올해 스스로 움직이는 AI 헬스케어 로봇 733을 앞세웠는데요.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한 733은 제품이 스스로 일어나 사용자의 승하차를 돕는 구조로 앉고 서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바디 브랜드 최고가 라인인 733은 이번 행사에서 사전 예약으로만 2자릿수가 팔렸습니다. 이번 CES 2025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공학, AI까지 아우르는 기술 융합을 선보이면서 헬스케어 저변 확대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재활을 비롯해 다양한 의료적 효용을 가진 헬스케어 로봇들을 개발해 인류 건강 수명 연장의 사명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라젬은 미래의 건강한 집이라는 콘셉트로 세븐케어를 강조하며 20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매트리스 제품인 홈 메디케어 베드 2.0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세라젬 부스를 방문해 자사 입점 등 협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최신 기술이 접목된 제품의 납품처를 글로벌로 확대해 시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AI와 AI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필수 조건인 클라우드 산업이 본격적인 확장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 IT 서비스 3사도 기존 국내 중심의 시스템 통합 사업에서 벗어나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3사의 사업 전략 공통 키워드로는 대외 사업 확대와 글로벌 진출이 꼽힙니다. 이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 사업이 본격적인 확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I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국내 대표 IT 서비스 3사인 삼성 SDS와 LG CNS, SK CNC 등도 전통적인 SL 사업에서 벗어나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등으로 눈을 돌려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최근 막을 내린 CES 2025에서 생성형 AI 플랫폼인 패브릭스와 협업 솔루션 브리트 코파일럿, 업무 자동화 솔루션 브리트 오토메이션 등을 선보였습니다. SK CNC도 SK그룹 내 다른 주요 계열사들과 함께 CES 2025에 참여해 글로벌 시장 확장을 탐색하고 나섰는데요. SK는 그룹 차원에서 데이터 허브,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서비스와 협업을 강조하는 AI 에코시스템 등을 강조했습니다. IPO를 준비 중인 LG CNS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글로벌 진출과 대외 사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존 국내 중심의 시스템 통합 사업이 한 단계 다다른 상황 속에 AI와 클라우드 분야를 중심으로 한 IT 서비스 3사의 글로벌 도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대면 서비스 성장과 함께 우후죽순 생겨났던 메타버스 중 다수가 종료 수준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와 달리 글로벌 시장을 발판 삼아 사업 확대에 나서려는 곳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대면 서비스 성장과 함께 우후죽순 생겨났던 메타버스 중 다수가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달리 글로벌 시장을 발판 삼아 사업 확대에 나서려는 곳들이 있어 주목됩니다. LG U+ 키즈 메타버스 키즈토피아가 한국 시장을 넘어 동남아 3개국에서 가입자 기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확대를 위한 사전 수요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는 지식재산권 협업을 강화하며 글로벌 고객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로컬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어 콘텐츠 생산이 일어나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사업 철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메타버스 업계는 타깃화에 성공한 기업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잡코리아가 출시한 디지털 명함 앱 누기, 무선통신 명함 기능을 앞세워 시장 1위 리멤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기능과 낮은 다운로드 수로 격차를 좁히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인데요. 새로운 도전자를 맞은 리멤버는 소비자 대상 시장보다 기업 대상 사업에 집중하면서 수익 구조 구축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신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잡코리아가 출시한 디지털 명함 앱 누기, 무선통신 명함 기능을 앞세워 시장 1위 리멤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기능과 낮은 다운로드 수로 격차를 좁히기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현재 구글 앱에서 리멤버는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시장 1위를 기록 중인데요. 누군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1만 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누군 기본적으로 명함 등록 기능은 제공하지만 리멤버의 강점인 커뮤니티 기능과 연락처 자동 등록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기능들은 앞으로 곧 추가할 계획이고 NFC 카드와 커스텀 기능을 앞세워 리멤버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새 도전자를 맞은 리멤버의 경우 기업 대상 사업에 집중하며 수익 구조 구축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오늘 오전 경찰과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는 약 1시간가량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세 개 기관은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쪽의 회동 제안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줄이기 위한 방편을 찾아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 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